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화요일 4부 이 시간에는 첨예하게 갈리는 여야의 의견 대립, 그 의견들을 차라씩 하나하나 풀어보는 순서죠. 화요 천막회 순서입니다. 정치 현안이 쏟아지는 곳에 천막을 쳐놓고 얘기를 한다 해서 화요 천막회인데요. 자, 화요 천막회의 깃발이 돼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청래입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천막을 칠 곳은 법무부입니다. 법무부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국회에 접수를 했습니다. 자,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이번 주 금요일이죠.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다음 주 월요일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문턱을 이 체포 동의안 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자, 조청래 부원장님부터 의견 주시죠. 제가 보기에도 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첫 번째로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체포 동의안이니까 민주당 구성원들이 나서서 뭐 가결시키기는 좀 분위기상 네. 어렵지 않겠냐. 결국 부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게 일회성으로 그칠 거냐 하는 걸 지켜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민주당 169석의 의원들 분석한 언론들의 자료를 보면 예. 이재명 대표 밑에서 당직을 역임했거나 하고 있거나 혹은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분이 대략 한 76명 정도라고 해요. 그럼 예. 80명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석수의 과반에 못 미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친노, 친문, 비명계에는 대략 한 30명.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출범 이후에 대표 부임 이후에 쓴소리를 한 의원이 한 20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일정한 정도의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이제 실제로 얼마나 나오느냐를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 10명을 넘어서 20명 가까이 되면 만약에 되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큰 흠집이 나서 사실 당을 이제 강한 힘을 가지고 그립을 해서 끌고 나가기는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반란표가 글쎄 이제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이다 그런 전망도 있고요. 뭐 앞서서 최재성 전 의원과 인터뷰를 했을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부결표를 던지지 않겠느냐. 이런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국회나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 여론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적인데요. 실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수의 어떤 반란표가 생길 수 있다는 어떤 상황이 구체적으로 형성이 됐으면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그런 투표를 함으로써 소위 이제 이재명 방탄 국회 오명을 씌우기 위한 어떤 전략적 투표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박원근 원내대표가 이후에 밝힌 것처럼 이 투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의원 전체의 총의가 모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총회 자리에서 확인된 이사는 거기에 부결에 대한 이의나 이견 어떤 또 다른 의견 제시조차도 없을 정도로 의원 전체가 하나의 입장을 가지고 이 표결에 임하게 된다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굳이 국민의힘이 민주당 그 투표수는 다 계산이 되는데 거기 더해서 부결 투표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금의 민주당 당내 분위기는 뭐 이번 체포 동의안은 물론이고 이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의 부당성에 대한 당내 공감이 더 확고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결은 당연하고 이후에도 이탈하거나 당내 여론이
뭐 분열되거나 이런 상황으로 당분간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에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계속해서 그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백현동이라든지 정자동 호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북 그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이어지면은 검찰에서 계속 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계속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지 않겠느냐 이러면은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예측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국민의힘이나 현 정부 측 희망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을 보면서 형성된 여론은 뭐 민주당은 당연하고요. 국민 일반의 여론을 보면 이 수사가 너무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다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아무리 쌍방울 또 백현동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장동 수사에 투여된 시간과 인력 또 압수수색 등 이 수사의 어떤 내용을 보면 정도와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해서 구성된 구속영장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가 이 정도라고 하면 이후 수사도 다를 바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수사의 장기화는 오히려 현 정부와 검찰의 부담이 될 것이고요. 그것이 이탈표를 자꾸 확대하는 어떤 계기라기보다는 민주당은 오히려 단결시키고 여론은 검찰에 대한 비판율이 더 커질 것이고 이 상황은 오히려 정부와 국민의힘에 더 부담이 돼서 윤심의 이탈로 이어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거꾸로 윤심의 이탈이 올 것이다. 조정래 원장님. 저는 제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전혀 다르. 조변호사님하고 우선 아까 그 농담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부결표가 나올 거라는 그 농담의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면 총선에서 유리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부결표를 던질 수 있다는 지금 조커가 여의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내 비명계가 한 50명쯤 되는 걸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비명계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뭐겠습니까? 친명계가 다음 총선에서 공천 독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표를 앞세워서 총선 승리를 과연 담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불안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친명이든 비명이든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다고 봐요.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중에서 범죄 혐의 중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 그렇죠.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재판이 공판 기일이 잡혔어요. 그것만 해도 공판 기일이 3월 달에 3번이 잡혀 있습니다. 3일하고 17일하고 31일 3번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나가야 되는 재판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 매표시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소로 가겠죠. 그 외에 백현동 문제라든가 정자동 뭐 호텔 특혜 의혹이라든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문제,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문제 줄줄이 지금 있습니다. 이게 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기소가 되고 뭐 재판으로 가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총선 6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는 이재명 대표가 매주 법정에 불려 나갈 건데 그런 상황에서 총선을 이재명 대표 이름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당대표직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을 분리해야 된다는 지금 일각의 몇 분이 의견을 개진하고 계신데요. 그게 점점 힘을 얻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건 아마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뭐 국회 체포 동의안과는 별개로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서 영장 심사를 받는 것이 오히려 깔끔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이상민 의원의 얘기고 그다음에 박영선 전 장관도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묘수가 바로 영장 심사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영장 심사를 지금 받겠다는 거는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번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부결되더라도 영장 심사 받겠다 본인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후에 이제 국회가 열리냐 안 열리냐에 따라서는 일단 그런 적시적 입장을 표명할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일반 어떤 정말 개인에 대한 어떤 수사고 비위나 그 범죄 혐의 사실이 상당히 소명돼서 정면으로 정치적 돌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면 정치적 승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야당의 대표고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 3차례 소환에다가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에서 확인된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간의 수사에 비해서 볼 때 너무 허술하고 검찰의 수사가 부족하고 부실했다는 게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게 정치적 승부수로서 뭐 박영선 전 의원님이나 뭐 당내 어떤 다른 의원님들이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정치인이 자기의 어떤 긴 정치 승부수 또 당의 어떤 우려 이런 시선을 고려했을 때는 그런 승부수가 멋지게 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 개인의 어떤 그런 향후의 어떤 정치적 진로라든가 이재명의 정치적 미래를 보고 그런 선택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당 전체의 운명이 같이 걸려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요. 예. 하나의 정치적 아이디어로서는 훌륭해 보이지만 지금 그런 선택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할 수도 없고 당이 그런 선택을 강요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를 저질렀을 때 민주당이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민주당 당원이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예전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할 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이해찬 당시 경기지사였죠. 경기지사가 이해찬 당대표에게 당원권을 정지시켜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이제 뭐 제명해야 된다, 출당시켜야 된다는 논의가 있으니까 본인이 본인의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될 때까지 당원권을 정지시켜 달라고 해서 그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되고 난 뒤에 당원권을 다시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검찰의 범죄 혐의가 허술하고 하면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해서 무슨 바로 감옥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에 대해서 시비를 걸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김용, 정진상 다 검찰의 그 행태에 대해서만 공격을 했지. 그거는 민주당이 법원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믿는 바가 있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간접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법원 판사 앞에 가서 소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당운을 다 걸고 개인의 토착 비리를 당에다가 끌어붙여 가지고 총선의 명운까지 좌우해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건 도저히 국민들이 일반들이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관련된 얘기 여기까지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회 환노위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죠.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 국민의힘 강력하게 반발하다가 표결 직전에 퇴장을 했습니다. 자, 노란봉투법 여러 가지 그 정부 여당에서 또 그리고 재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법안인데요. 하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파업의 범위를 넓힌다는 점에서 노동권 보장이다. 합법 파업 보장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래 부원장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럼 노조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뭐 민주당이 며칠 전에 한노위 소위에서 뭐 강행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하고 국민의힘이 이제 요구한 안건조정위원회도 무력화시켰어요. 최장 90일 수기를 하는 제도인데 정의당 의원 1명 붙여가지고 무력화시켰고 그러니까 뭐 오늘 아마 환노위에서 전체에서 통과를 시켰을 텐데 이게 민주당이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21대 국회 이후에 169석을 가지고 입법 독주를 한 사례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거법 그랬고요. 공수처법 그랬고 그거는 20대 국회에서부터 했죠. 4+1로 해가지고 검수완박법, 언론중재법 기타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고 입법 독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노란봉투법하고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에 문재인 정권 때도 발의가 안 됐고 통과를 못 했고 아무 조치도 안 했던 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걸 띄웠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신들은 표를 얻어가면 되고 윤석열 정부가 그 뒷감당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민노총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민노총의 청부입법을 받아서 지금 사실상 가는 겁니다. 노조의 선택만 중요하고 헌법적 가치 기본권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하고도 충돌이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쟁의에 대한 당사자를 바꾸려는 지금 시도도 하고 있잖아요. 네. 하청 근로자라든가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문제가 있으면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게 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거는 둘째로 치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지금 발상을 169석의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이건 제가 볼 때 경제를 망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 묵과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 예. 길게 이제 부당함을 설명을 하셨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왜 정권이 바뀌니까 민주당이 태세 전환했느냐 하는 비판에서부터 이게 노조의 청부 입법이다. 라는 주장까지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사실관계에 맞지 않아요? 않다고 보고요. 그래요? 2년 전에 국회 환노에서 제안이 있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그 논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정부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다시 이번에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거고요. 청부 입법이라고 하는데 민노총이 뭐 언제 민주당의 어떤 조직적 지원이나 정책 입장 표한 바 있었나요?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노총과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상호 어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인 어떤 제휴를 한 적은 있지만 민노총의 정치적 입장을 민주당이 그대로 대변하거나 한 바는 없습니다. 이 노동 다 아시잖아요. 노동자의 어떤 권리 향상을 위해서 민노총이 제안하든 한노총이 제안하든 이게 어떤 한국적 노사관계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입법적 수용을 했던 것이고요. 이 법차 노란봉투법 자체를 보면 어쨌든 뭐 대기업 노조든 어떤 중소기업 노조든 간에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파업이나 쟁의 행위를 달가하고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부득이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 헌법에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행동권을 어떻게 해석할 거에 대한 문제가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1월 12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지금 이 개정을 추진하는 사용자 범위에 대한 해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범위를 단순하게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부분에 한정하지 않고 원청, 하청 같이 실질적으로 노사관계를 지배하는 관계까지 확장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맞다.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법이 법원의 이 법 해석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법 자체는 오히려 늦은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고 법 해석 측면에서도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나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이 막 경제를 망칠 것 같이 얘기하고 파업 조장하는 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노동조합법이라든가 그 근로산법 개정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경제가 언제 뭐 노동자의 파업 때문에 망했습니까? 우리 경제가 계속 지금 좋아져 왔지 않습니까? 경제계의 논리죠. 일방의 어떤 이해 집단의 논리일 뿐이고요. 오히려 경제계든 보수 정당이든 간에 이런 문제는 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쪽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대다수 근로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면서도 경제의 충격을 덜할 수 있는 함정법을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 게 맞지. 누구 편으로 갈려서 싸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합법적인 쟁의 행위는 지금의 법으로도 보장이 돼 있습니다. 불법적인 쟁의 행위를 합법화시키겠다고 하니까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근로계약 관계를 가지고 사용자와 노동자 부분을 규정짓는 부분에 대한 대부분의 판례가 나왔다면 그거는 사용자와 노동자 관계에 대한 부분만 국한해서 법을 개정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노조의 존립이 보장되지 않으면은 손배소를 할 수 없다라든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서 손배소를 했을 때 개인에게 물을 수 없다라든가 이런 식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3자가 봐도 지금 말이 안 되는 법과 거지.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서로 크게 엇갈리고 또 법적인 문제가 걸려서 이게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생각해 보면. 근데 길게 얘기는 할 수 없고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